안녕하세요. 34살 여자이고 남친은 35살로 1살 차이입니다. 연애한 지 6개월 정도 된 상황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라 최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연봉과 모아둔 돈, 결혼 후 아이 갖는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친 연봉이 6천이고 아버지와 함께 근무 중이라 추후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1억 5천 정도 모아놓은 상태이고요. 저는 연봉 3천에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임대를 준 상태라 수입을 합산 시 약 5천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모은 돈은 결혼자금으로 1억 정도이며 전세 보증금으로 넣어둔 3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 중인 금액이 4억 정도 있지만 이건 오픈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이는 낳을 거라면 2명이고 아이를 낳고 저는 전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명절은 번갈아 방문하며 제사도 안 지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버님께서 아파트를 사주시겠다 하셨고 제가 샀던 집은 투자용이라 들어가서 살 계획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세에 아파트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었죠. 대충 이런 상황이었기에 모든 게 순탄히 진행될 줄 알았는데 남친이 아버님께 제 소유의 아파트를 얘기한 뒤로 갑자기 아버님께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제 집에서 시작을 하는 대신 현재 보증금만큼 현금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그 집은 1억에 170만 원 월세를 준 상태이고 이런 내용을 남친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이라고 하신 게 1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고 난 후 제가 일을 그만두고 월세 수익까지 없어지기에 남친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니 계획이 많이 꼬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차선책으로 현재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전세 자금만큼의 보증금을 주시는 건 어떻겠냐 여쭤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남친이 아버지 회사도 물려받을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결혼한 누나 볼 면목이 없다. 하며 손을 벌리기가 싫다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부담되시는 거라면 절반씩 보태서 공동 명의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남친 가족들은 제가 집이 있으니 다주택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단 현금으로 주고 남친의 연봉을 올려주시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손해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남친 집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느낌이라 많이 불편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은근히 속상한 듯 말씀하시지만 가족이 엮인 일이라 말을 쉽게 못하겠습니다. 상황 파악도 객관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양가 부모님 댁이 노후가 잘 되어 있고 여유도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먼저 차선책으로 제안드렸던 3억은 제가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습니다. 제 집 전세금에 3억을 더해 전세로 시작하자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현금을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비추어져서 남친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투자금을 오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투자 중인 건 남친도 알고는 있습니다. 금액만 오픈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남친에게 투자 금액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상태이고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로 현재는 원금을 손실 중이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후에 투자가 끝날 때가 되면 그 돈은 온전히 저희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집은 작년에 매입해서 올해 되팔 경우 세금까지 더하면 손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이 부분 또한 남친이 잘 알고 있어 집을 팔 계획은 서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약 13억대 아파트이며
35평형으로 내 식구가 살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주변 학군이나 동네 분위기가 정말 별로입니다. 그 주변이 재개발로 묶여있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대로 양가 지원 반반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매입하게 되면 종부세 및 재산세는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겠다 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여러 의견을 주셔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제가 놓친 것들이 많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얘기해봐야 안 좋은 소리만 나올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된 거였는데 글쓰기를 잘한 것 같네요. 남친과 감정이 상하지 않게 다시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남친과 결혼 준비 중 타협이 어려워 고민했던 쓰니입니다. 먼저 금요일 저녁 남친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남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해두고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즈니스 같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남친과 저 두 집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드렸던 것 같진 않네요. 다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다른 것 같아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면 감정이 상하지 않게 조율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저희가 성격도 외모도 서로가 원하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남친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행동도 바르고 마음도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항상 저를 많이 설레이게 했었죠. 연애 기간이 짧았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이라 이 사람의 가족이 되면 평생 속 썩을 일 없이 꽁냥꽁냥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네요. 사실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의 지인분들께서 이어주셨습니다. 제게는 이모 같은 분이고 남친에게는 삼촌 같은 분이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둘 다 혼자가 됐을 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었죠.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지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탓이었을까요?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친을 보며 이제 제가 그 가족이 될 거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저는 아직 가족이 아닌 타인일 뿐이었던 것 같네요. 남친과 나눈 많은 대화 속에 알게 된 남친의 생각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네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연봉 인상과 보증금만큼의 현금을 받겠다. 이 말을 거역할 거라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 딱 이 한 가지 뿐이더군요. 그 보증금만큼 제 전세금과 합쳐서 다른 전세를 구하자 해도 그 또한 싫다 하며 그냥 아버님께서 한 얘기 그대로 따라가자고 합니다. 또 따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네요. 지원받는 금액을 떠나서 제가 알던 남친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던 미래의 그림이 와장창 깨지는 기분이랄까요. 저희 둘의 가정보다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중요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던데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 문제만 아버님 뜻에 따라준다면 다른 건 다 저에게 맞춰주겠다 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제가 말한 각자 3억 반반도 싫다. 저희 부모님이 제안한 반반 매매도 싫다. 아버님이 주시겠다 하는 금액만큼만 받고 다른 전세도 싫다. 제 말에 무조건 싫다는 남친에게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당한 건 혹시 아버님께 말이라도 해봤냐 물어봤더니 말씀조차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이 부분은 맞춰달라며 제게 애원하네요. 이때부턴 그냥 눈물만 났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 결혼은 끝났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쉽게 내뱉지 않으려고 혹여나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고 뒤돌아와 버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올까봐 현재는 본가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눈물이 나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속상해하는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냐 계속 물어보셨지만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몰라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하니 또 무너지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저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오죽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자고 일어나니 현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남친이 전화며 카톡이며 쉴 새 없이 해왔던데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집에도 찾아간 것 같더군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3일 동안 3kg가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연차까지 쓰고 회사에 가지 않고 누워있으니 조금 전 엄마가 부르시더군요. 어린 네 동생 잃고 하나 남은 딸까지 어렵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아파트 한 채 해주겠다. 대신 우리가 해준 집이 아닌 새를 준 너의 집인 걸로 얘기하고 들어가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결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속물이라 하셔도 할 수 없네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댓글들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현재의 감정에 치우쳐 나 자신을 너무 낮췄던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지언정 이 사람과는 이별을 고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한동안 비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빠가 집에 오시는 대로 간단한 짐을 챙기러 방문하려고 합니다. 쓴소리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것부터 사실 그 결혼은 비추입니다. 밥줄이 달렸는데 아버지에게 의견 세우기가 쉽나요? 결국 아버지에게 휘둘릴 텐데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얼굴이 잘나기를 해 직업이 좋기를 해. 능력이 없어 취직을 못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봉 6천 받는 거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건 팩트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남친이 하는 말이 100% 시댁 의견인 건 맞나요? 제 생각에는 늘 집안의 걱정거리였던 아들이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지 입맛에 맞게 고집을 부리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냥 이 결혼은 엎으세요.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하기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아버지 말을 거역할 거라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 해서 답이 나왔네요. 거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결혼 후 시아버지 말에 휘둘리고 아들 월급 쥐고 흔들면서 갑질할 게 불보듯 뻔해요. 하온 축하드립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 아버지한테 감히 얘기도 못 꺼낸 거에서 그 남자는 독립을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 후 안 그럴 거다. 이번만 봐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아빠 말에 거역 안 해서 화목하게 굴러가는 집안 같은데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집 해주면 잡고 살 줄 알았는데 여자가 재산이 많아 안 잡힐 것 같아 보여 일단 월세 수입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남자 연봉을 올려줘서 완벽한 상하 관계를 만들려는 걸로 보여지네요. 집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전세금 정도 가지고 손 벌리기 싫다니요. 누나까지 끌어 핑계대는 걸 보니 남자도 급했나 보네요. 속이 시커먼 집안 같으니 잘 엎으신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